계약 전 알릴 의무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묻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대로 알려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정한 고지 의무랑 같은 의미고요.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의무를 위반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강제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고,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려야 되느냐? 이거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질문 내용,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알려야 되고, 이런 문구나 질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그 진단은 맞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험에서는 향후에 앞으로 발생할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높거나 하는 가입자들은 이런 질문서에 이제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 했을 때는 보험 가입 승인을 거부하기도 하고, 특정한 담보들은 제외하고, 아니면 부담보를 하는 형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조금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큰 손해가 나지 않게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약물 처방이나 이런 거 받은 사실은 없었지만 회사에서 해지권 행사를 하고 지급도 거절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고지 의무는 어쨌든 이 고지 의무랑 계약 전 알릴 의무랑 같은 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 확정 진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 질병의 확정 진단에 대해서 진단서의 발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수치나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진단 확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거나 받은 사실이 없어도 진단 확정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처방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어도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몸속에 종양이 하나 있는데 양성인지 아닌지는 감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작거나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결절이나 어떤 종류의 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맞죠. 근데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약물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고 약물 처방 이런 것들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진단하는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검사들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혈압 수치를 재서 140에 9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 번만 검사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검사를 하게 되고, 140이 넘거나 90이 넘거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또 고혈압 병력이 있으면은 청구권과의 관련성을 또 따져보기도 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도 고혈압은 만병의 근원이라서 여기저기 다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뇌출혈 청구권인데 가입 전에 고혈압이 있었고 그거에 관련성이 있냐?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다고 나올 수는 없겠죠. 이게 여러 가지 병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보면은 이 고혈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도 이 별도의 질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병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것만 딱 한정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 간경화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 어쨌든 또 아니오로 이렇게 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고혈압 기준보다 높은 혈압 측정 결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뇌경색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인데, 보험사에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고혈압 기준보다 높은 혈압 측정 결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거고, 이 기록, 의무 기록, 그러니까 이 병원 차트거든요. 여기에 고혈압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최고 혈압은 140이 넘지 않았지만 2단계 혈압에서 90이 넘어가지고 고혈압 진단을 주장한 거고,
이거는 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예전에 검사 결과라서 실제로 문제된 수치는 요게 수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약물 처방이나 이런 거를 받지도 않았고 뭐 적극적인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한 사실이 없었지만 이 수치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해당을 한다고 이제 보험사는 본 거고, 이 가입자분은 부당하다 설계사한테 말도 했는데 해지까지 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런 식의 민원 신청이 됐는데, 이 서류상에 이렇게 아니오로 표기돼 있고 설계사한테 말만 전달했으면 이런 것들은 계약 전 알림으로 이행한 걸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에 작성을 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이 되고 고지를 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했지만 이 보험사의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해지에 관해서 특별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보험사가 주장한 내용 그대로인데, 여기 보면은 차트상에 이런 고혈압 진단 이게 의료기록상 기록이 돼 있었다. 그리고 가입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질병 확정 진단하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시했다. 그래서 병력이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당한 해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고혈압은 어쨌든 뭐 약물 처방 뭐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의사나 의학적 견해나 뭐 이런 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분쟁 관점,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수치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140에 90 이상 수치가 측정이 된 사실이 있는지, 어차피 나와서 확인하는 거는 뭐 가입자가 없다고 해서 뭐 병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차트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뭐 이거랑 연관된 특히 청구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차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지나 이런 것들을 지급 거절 이런 것들 판단하는 주체 자체가 뭐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지나 부당한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손해사정사랑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병력이 있으면서 고혈압하고 연관성이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청구권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여러 준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례를 뭐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각각의 사례에 맞는 명확한 증명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